앞에서 우리가 제2장 구강보건사업계획 수립에 대해서 지금도 계속 이어서 설명을 하게 될 텐데, 중요한 거는 뭐죠? 이러한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은 몇 년마다? 5년마다. 지역보건법에서 기본계획은 4년마다. 그리고 이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되는 사업이 어떤 것이다? 구강보건과 관련된 조사, 연구 및 교육사업, 그다음 수불사업, 학교 구강보건사업, 사업장 구강보건사업, 노인장애인 구강보건사업, 임산부 영유아 구강보건사업, 구강과 관련되어 있는 인력 역량 강화사업, 그 밖에 또 구강보건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다. 그런 내용을 쭉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시행규칙 제2조에 보시게 되면은 구강보건사업 계획 등에 대한 통보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구강보건법에 따라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할 그럴 경우에는, 그죠? 그 계획이 실시되는 연도, 전년도 9월 30일까지 특별시장, 그죠? 서울이죠.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세종시장이죠.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제주도가 되겠죠.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 즉 시도지사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즉 이러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누구에게?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된다. 언제까지? 그 계획이 실시되는, 즉 전년도 9월 30일까지는 이런 보건사업과 관련된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에 대해서 9월 30일까지에는 시도지사에게 계획에 대해서 뭐 제출해라라든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요 파란 색깔로 좀 1번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죠? 그 계획이 실시되는 여기까지를 파란 색깔로 밑줄 그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도지사는, 그죠? 법 제6조 1항, 그 다음에 이제 있거든요. 구강보건사업 세부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제 1항에 해당되는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들 353회 보시게 되면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즉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우리가 아까 기본계획을 정할 때 5년마다 정하게 된다고 했었죠. 5년마다 정하는 이런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구강보건사업에 관련된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된다. 즉 이런 기본계획은 누가 수립합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게 되죠. 하지만 지금과 같은 세부계획에 대한 수립이라든지 시행은 누가 하죠? 시도지사가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즉 이러한 시도지사는, 이런 시도의 구강보건사업과 관련된 세부계획을 누가? 시도지사가 수립을 한 후에 1월 그 계획이 실시되는 연도, 전년도.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보시게 되면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9월 30일까지, 전년도 9월 30일까지 이 보건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이 실시되는 연도 9월 3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일단 이렇게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라고 통보를 하게 되면은, 이 통보받은 시도지사는요, 이러한 그 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 언제까지 하느냐면, 수립을 하게 되죠. 수립하고 난 다음에 언제까지? 10월 31일까지 시군구청장에게 이러한 세부계획이 짜졌다라고 통보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구강보건사업계획 수립을 수립한 후 1월 그 계획이 실시되는 연도,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시군구청장에게 통보해야 된다. 누가? 시도지사가. 여기까지도 파란 색깔로 밑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요 시도지사도 요게 또 파란 색깔로 밑줄 좀 그어주세요. 세 번째, 시군구청장은 그죠, 해당되는 시군구의 구강보건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에 그 계획이 실시되는 연도 전년도의 11월 30일까지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것도 파란 색깔로 밑줄 그어주시는데, 여기 일단 보시면 용어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사업 기본계획을 수립, 시도지사는 구강보건사업 세부계획 수립, 시군구청장은 구강보건사업 시행계획 수립. 그죠? 수립하는 그런 계획이 다 틀리죠. 보건복지부 장관은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 수립. 다시 설명하면 시도지사는 구강보건사업 세부계획 수립, 그다음 시군구청장은 구강보건사업 시행계획 수립을 하고 난 다음에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 시도지사는 이러한 구강보건사업 세부계획을 통보받은 시군구의 구강보건사업 사업 집행계획과 함께 실시되는 연도 12월 31일까지 누구에게?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된다. 역시 파란 색깔로 밑줄 그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지 여기서 여러분들 그 시기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뭐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람이고, 시도지사는 여기 보시면 구강보건사업 세부계획을 수립하고요, 시군구청장은 구강보건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좀, 물론 여기에 시행계획이 다 있지만은 시군구의 구강보건사업 집행계획, 그죠? 어떻게 집행할 것에 대한 내용들도 시군구청장이 하게 되죠. 그런 부분까지 해당되는 내용들을, 그죠? 함께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최종적으로 통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6조 구강보건사업 세부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에 구강보건사업 세부계획은 누가 짭니까? 시도지사. 시행계획은 누가 짭니까? 시군구청장. 제6조에 해당되는 부분은 빨간 색깔로 밑줄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게 되면 요거 시도지사죠. 한글 묶어서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은 몇 년마다 구강보건과 관련된 사업의 기본계획은 몇 년마다 수립합니까? 5년마다 수립합니다. 수립된 기본계획에 맞추어서, 그래서 매년 이 구강보건사업과 관련된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사람이 누구다? 시도지사다. 다시 보겠습니다. 시도지사는 매년 그 기본계획에 따라 구강보건사업과 관련된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파란 색깔로 밑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군구청장은 매년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에 따라, 그죠? 세부계획은 얼마마다 짭니까? 매년 짭니다. 기본계획은 5년마다 누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립하고, 세부계획은 누가? 시도지사가 매년 수립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매년 시군구청장은 매년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에 맞추어서 구강보건사업과 관련된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행계획 누가 짠다? 시군구청장이 짠다. 그래서 파란 색깔로 밑줄 그어주시고, 세 번째, 세부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경우
학교 구강보건사업과 관련된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된다. 이것도 파란 색깔로 밑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제1항 위에 있는 1, 2항에 따른 세부 계획과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필요로 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그죠? 예, 한번 보시고 제7조 구강보건사업의 시행 요거 별표 하나에 속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이러한 구강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강보건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빨간 색깔로 밑줄 그어주시고 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구강보건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이러한 특별자치시, 자치도, 시군구 그죠?의 보건소, 시군구의 보건소에는 치과의사라든지 치과위생사를 둔다라고 되어 있죠. 지역보건법에 따라서 지역보건법에 따라 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를 둔다. 빨간 색깔로 밑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구강보건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면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인력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재정 같은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고 또한 협조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 시군구청장은 구강보건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인력이라든지 기술 재정 지원을 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여기까지 빨간 색깔로 밑줄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강보건사업 시행에 대해서는 쭉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시행령 제3조 구강보건사업의 시행 이렇게 되어 있죠. 보건복지부 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위에 법에 따라서 구강보건사업 시행에 필요한 인력이라든지 재정 확보에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시행했던 어떤 사업에 대한 결과에 대한 평가는 이제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절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군구청장은 해당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누구에게?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해야 되고, 시도지사는 이 시군구에서 받았던 이러한 계획에 대한 시행에 대한 내용들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와 해당 세부 계획에 대한 시행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보건복지부 장관은 위의 내용에 따라 받은 세부 계획과 시행계획 평가 및 시행 결과를 평가해야 된다. 평가 방법이라든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규칙 제3조 구강보건사업 시행결과의 제출 및 평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군구청장은 그죠? 위에 시행결과 평가에 따른 내용에 따라 보게 되면은 구강보건사업 시행계획의 결과를 시행이 완료되는 연도의 1월 31일까지 시군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그 시행 결과에 대해서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되고, 그렇죠. 두 번째, 이것도 파란 색깔로 밑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도지사는
위에서 제출된 시군구 구강보건사업 시행계획 시행 결과를 평가한 후에 그 평가 결과와 해당 시도의 구강보건사업 세부 계획에 대한 시행 결과를 시행이 완료되는 연도 다음 연도의 10월 말까지 그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1월 말, 2월 말 이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건복지부 장관 및 시도지사는 구강보건사업 시행계획 및 구강보건사업 세부계획의 시행 결과를 평가할 때에는 그 계획과 추진 실적에 기초하여 평가를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런 경우에는 해당 계획에 의하여 변화된 다음 내용의 사항들을 조사하여 평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항들을 조사하고 조사해서 평가에 포함시킬 수 있느냐면 첫 번째,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 주민의 구강 건강에 대한 지식, 태도, 행동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을 조사하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의 주민의 구강질환의 정감 등 구강 건강 상태에 대해서 또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쭉 한번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지금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이 지금 나오는 내용들이 있죠. 이거 다시 여러분들이 사실은 외워주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옆에 연습장을 두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래 해야만이 좋은 성적을 여러분들 얻을 수 있다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제 9조 구강 건강 실태 조사, 요거 빨간 색깔로 밑줄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구강건강 상태와 구강건강 의식 등 구강건강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고 조사한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빨간 색깔로 밑줄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건강 실태는 몇 년마다 조사하죠? 1년마다 합니다. 근데 구강 건강 실태 조사는 몇 년마다? 3년마다 하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조사해서 그 결과를 공표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빨간 색깔로 밑줄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경우 장애인의 구강건강 실태에 대하여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건복지부 장관은 위의 내용에 따라서 구강건강 실태 조사를 위하여 관계기관이라든지 법인 또는 단체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 또는 의견에 대한 진술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요청받았을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으면 이에 반드시 협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제1항에 따른 조사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령 제4조 구강건강 실태 조사 등의 시기 및 방법, 요거 빨간색 아까 별표 하나에 속합니다. 별표 하나. 그래서 법에 따라서 즉 이 구강보건법에 따라서 국민건강실태조사는 구강건강상태조사라든지 구강건강의식조사로 구분해서 실시합니다. 즉 국민건강실태조사는 나누어서 실시를 하되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가 구강건강상태조사고요. 두 번째는
구강건강의식조사 두 가지로 나누어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몇 년마다 하느냐면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는 몇 년마다? 3년마다. 일반적인 건강실태조사는 매년. 그래서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빨간 색깔로 밑줄을 쭉 그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 위의 항목에 따라서 구강건강 상태조사에는 어떤 내용들을 포함시켜야 되느냐면 상태조사에는 빨간 색깔로 밑줄 그어주시고 첫 번째 보시면 치아의 건강상태 당연하겠죠. 치주 조직에 대한 건강상태, 틀니 보철 상태, 그 밖에 치아 반점도 등 구강건강 상태에 관련된 사항들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된다. 즉 구강건강 상태 조사에는 치아 건강 상태, 치주 조직 건강 상태, 틀니 보철 상태, 치아 반점도 등 구강건강 상태에 관련된 이러한 4가지 내용들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위에 따른 구강건강의식조사에 포함되어야 되는 내용이 뭐냐? 첫 번째, 구강보건에 대한 지식에 대한 내용. 두 번째, 구강보건에 대한 태도에 대한 내용. 세 번째, 구강보건에 대한 행동에 대한 내용. 마지막 네 번째로서는 그 밖에 구강보건의식과 관련된 사항. 이러한 4가지에 대한 각각에 대한 내용들을 꼭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보시면 구강건강상태조사에 포함되어야 되는 내용보다 치아 건강상태, 치주조직 건강상태, 틀니보철 상태, 치아 반점도 등 구강건강상태 이러한 4가지가 어떻게 구강건강상태조사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구강건강의식조사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내용은 뭐냐? 구강보건과 관련된 지식, 구강보건과 관련된 태도, 구강보건과 관련된 행동, 그 다음에 그 밖에 구강보건의식과 관련된 사항들 이러한 4가지 사항들이 실제 구강보건의식조사에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위에 우리가 조사에 따르면 구강건강상태조사라든지 구강건강의식조사는 표본조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렇죠? 표본조사, 즉 구강건강상태조사 및 구강건강의식조사는 표본조사로 실시한다 라는 것이고 구강건강상태조사는 직접 구강검사를 통해서 실시하고 구강건강의식조사는 면접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보시면 구강상태조사 및 구강건강의식조사는 주로 표본조사를 실시하는데 구강건강상태조사는 직접 구강검사를 통해서 하게 되고 구강건강의식조사는 면접 설문을 통해서 실시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런 내용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제 2장에서 중요한 내용을 잠시만 우리가 또 살펴보면 봅시다. 중요한 내용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년마다 구강보건사업과 관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 구강보건과 관련된 조사, 연구 및 교육사업, 수불사업, 학교, 사업장, 노인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구강보건사업 이거 한꺼번에 묶어서 쭉 여러분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강보건 관련된 인력에 대한 역량 강화 관련된 사업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만약에 이러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장과 미리 협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제가 중요하다고 했던 것이 그 밖에 구강보건사업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어떤 내용이다? 구강보건 관련 인력 양성 및 수급에 관련된 사업, 구강보건과 관련된 홍보사업, 구강보건사업과 관련된 평가사업,
그 밖에 구강보건과 관련된 국제협력이라든지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그 밖에 구강보건사업과 관련된 동력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제6조를 보시게 되면은 구강보건사업 세부계획이라든지 시행계획. 그래서 기본계획은 누가 작성합니까? 누가? 보건복지부 장관. 세부계획은 시도지사. 시행계획은 시군구청장. 그런 정도 반드시 조금 외워주시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서 오늘 했던 부분 중에서 구강건강실태조사는 몇 년마다 한다? 3년마다 하게 되는데, 구강건강상태라든지 구강건강의식 등에 대한 어떤 조사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 되겠고, 그죠? 그런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구강건강상태조사에는 치아건강, 치주조직건강, 틀니보출상태, 그 다음에 구강건강상태, 이러한 4가지의 어떤 내용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고, 구강건강의식조사에서는 구강보건 지식, 태도, 행동, 그 다음에 그 밖에 구강보건 의식과 관련된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쨌든지 구강건강상태조사라든지 구강건강의식조사는 표본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구강건강상태조사는 직접 구강검사를 통해서 실시하고, 구강건강의식조사는 면접 설문조사를 통해서 실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 내용 여기까지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